호재입니다. 바로 이번에 에어 프리미어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랑 사인한 인터라인 협약에 의해서요. 아시아나 항공이 없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다양한 북미 쪽 노선에 대한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혹시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의 라스베가스, 시카고 아니면 휴스턴 같은 도시를 갈 때 비행기 표를 어떻게 끊으셨나요? 대한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의 비싼 직항을 타시거나 아니면 미국의 허브 공항으로 가는 티켓을 끊으시고 그리고 미국 국내선 티켓을 따로 끊으시면서 스케줄 맞추느라 진땀 흘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중소형 항공사 중에서 최초로 미국 최대 국내선 네트워크를 가진 항공사랑 손을 잡고 이 문제를 단 한 장의 티켓으로 해결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 프리미어입니다. 중소형 항공사인 에어 프리미어를 이용하시면서요. 대한항공과 같은 대형 FSC에서 델타 등의 항공사들이랑 코드쉐어를 통해서 제공되던 수준의 서비스를 중소형 항공사인 에어 프리미어를 이용하시면서도 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에어 프리미어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저비용 항공사이자 미국 국내선의 최강자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랑 전격적으로 인터라인 협약을 맺었어요. 미주 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역대급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뉴스 뒤에는 에어 프리미어가 마주한 생존이 걸린 차갑고 또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요,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무 위기 속에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어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요, 2022년 그리고 2023년 연속으로 자본 잠식률이 50%를 초과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초기 자본금의 50% 이상을 소비한 겁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국토부로부터 자본 잠식률을 50% 이하로 낮추라는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마감 시한이 바로 9월이고요. 혹시라도 9월까지 자본 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추지 못하면 영업 정지 처분 아니면 심하게는 항공 운송 사업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에어 프리미아 측에서는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상 감자 또 유상 증자 등의 여러 탈출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연 9월까지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안개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어 프리미아의 이번 사우스웨스트 협약은요. 이와 같은 현실에 처한 문제에서 탈출하기 위한 또 하나의 탈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어 프리미어가 도대체 어떤 항공사인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7년 7월에 설립됐어요. 그런데 이 항공사는 일반적인 LCC, 저비용 항공사 아니면 FSC, 대형 항공사와는 근본부터 좀 다릅니다. 이른바 HSC,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 즉 하이브리드 항공사라는 독자적인 타이틀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에어 프리미어라고 하면 티웨이 항공이 동시에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요. 먼저 동남아나 일본 쪽 원거리 노선에서부터 시작을 한 저비용 항공사고요. 특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합병하면서 이때 유럽 쪽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인천에서 유럽까지 가는 장거리 노선까지 확대를 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에어 프리미어는 창립 초기부터 단거리 노선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리는 장거리 노선이라는 목표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특이하죠? 대형 FSC가 아닌데 시작을 장거리 노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비행기도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형이자 장거리에 특화된 보잉 7879 드림라이너 단일 기종입니다. 좌석 간격을 대폭 넓힌 프리미엄 이코노미랑 넓은 이코노미 좌석을 무기로 해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독점하던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주 장거리 노선에 도전장을 던진 거죠. 대형 항공사보다는 저렴하면서 한편으로는 LCC보단 편안한 서비스로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가성비가 아주 좋다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사우스웨스트 항공과의 인터라인 협약이 왜 모두들 이렇게 난릴까요? 인터라인이란 말은요, 서로 다른 항공사가 노선을 연계해서 하나의 항공권으로 묶어 판매하는 제휴 형태입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티켓을 따로따로 예매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발권하니까 일정 관리가 엄청나게 편해지는 거죠.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서 에어 프리미어 승객들은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보유한 미국 그리고 북중미 120여 개 노선을 하나의 항공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는 기존에는 에어 프리미어를 이용하면서 미국을 갈 때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호노룰루, 워싱턴 이렇게 5개 도시에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도시들을 환승 거점으로 삼으면서 가기 힘들었던 지역,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시카고, 휴스턴, 피닉스, 덴버, 포틀랜드, 내슈빌 이런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 그리고 지방 도시까지 막힘없이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에어 프리미어를 타보신 분들한테 에어 프리미어를 탄 경험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극과 극인 평가가 나올 거예요. 어떤 분은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 항공보다 값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넓은 자리에서 편안히 왔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께서는 역시나 저비용 항공사다 보니 자리도 좁고 불편해서 다시는 안 탄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에어 프리미어 이코노미석에 대한 후기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비행기 그러니까 어떤 기제를 탔느냐에 따라서 실제 간격이 최대 10cm 정도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탑승객의 개인적인 느낌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의자 간격이 다른 비행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에어 프리미어는 모든 항공기가 보잉 787-9 드림라이너로 기종은 같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마다 내부 인테리어랑 좌석 배치가 3가지 다른 버전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가장 넓은 게 35인치 버전입니다. 아주 넓습니다. 이게 어떤 항공기냐면 에어 프리미어가 창립 초기 공장에서 갓 뽑아온 신조기 그러니까 새 비행기들이에요. 간격이 35인치, 대략 89cm입니다. 전 세계 이코노미석에서 가장 넓은 수준이에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보통 31인치에서 33인치 정도고요. 무릎 앞에 주먹이나 스마트폰을 세로로 세워도 공간이 남습니다. 복도 쪽에 앉은 승객이 비키지 않아도 안쪽 승객이 나갈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넓다라는 극찬하는 후기가 대부분 이 비행기를 탄 분들이세요. 또 하나는 33인치 버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형 항공사랑 비슷한 수준이죠. 이건 어떤 기체냐면 도입 과정에서 다른 항공사에서 쓰던 중고 비행기를 들여와서 좌석을 한 차례 개조한 기체들입니다. 33인치가 대략 84c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대한항공의 일반적인 이코노미석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좁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35인치 기체만큼의 엄청난 개방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31인치 버전입니다. 일반 LCC 수준으로 좁은 거죠. 이거 역시 나중에 중고로 도입된 기체인데 미처 좌석 개조를 끝내지 못하고 임시로 투입되거나 구조상 개조가 늦어진 기체들입니다. 31인치가 대략 78cm인데 제주항공 아니면 티웨이 같은 일반 저비용 항공사의 단거리 노선 좌석 간격과 같아요. 넓다고 해서 기대하고 탔는데 미국 국내선이나 아니면 LCC처럼 너무 좁아서 장거리 비행 때 너무 힘들었다라는 불만 섞인 후기는 100%이 31인치 버전을 탄 경우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께서 에어 프리미어를 예약한다고 칠 때 이걸 알고 예약하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탈 비행기가 넓은 비행기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예매할 때 좌석 배치도의 이코노미 총 좌석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총 이코노미석 좌석이 253석이면 아주 넓은 35인치 기종이에요. 이걸 예약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총 이코노미 좌석이 264석이라면 그냥 편안한 33인치 기종이에요. 그리고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총 좌석이 280석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피해야 할 31인치 기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어 프리미어 측에서도 이 불균형 문제를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31인치 기체들의 좌석을 뜯어내고 순차적으로 33인치 이상으로 넓히는 개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미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때 방금 말씀드린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이용하고 또 환승을 하면서 인천으로 돌아온다라는 분들께서는 수화물을 중간에 찾을 필요 없이 최종 목적지인 인천공항까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중간에 짐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하지만 반대일 경우 한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내륙으로 갈 때 환승하는 경우에는요. 미국 입국 통관 규정 때문에 최초 도착 공항, 예를 들어서 LA라면 LA에 도착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직접 짐을 찾아서 세관 검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 국내선으로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에어 프리미어 문제가 아니라 미국 항공 규정이라 모든 항공사가 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우스 웨스트 항공과의 인터라인 협약을 맺은 항공편은 7월 말부터 여행사 또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니까 미국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랑 맺은 인터라인 협약은요. 에어 프리미어가
재무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겠다. 오히려 미주 노선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면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120개 노선 연계로 인해서 장기적인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한 건 분명 엄청난 호재입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자본 잠식 해소라는 숙제를 9월까지 풀어내지 못한다면 이 모든 청사진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이 없어지는 마당에 하이브리드 항공사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우리한테 합리적인 장거리 여행을 선물해준 에어 프리미아, 과연 이 난기류를 무사히 통과하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또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시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또 알림 설정은 제 채널 성장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